질병 방어에 있어 우리 몸이 특정 병원체에 대해 항체가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예방접종 리얼스토리 파트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은 바이러스 감염 질환의 치료와 백신의 효과에 대해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예방접종 리얼스토리 바이러스 질환의 치료와 백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백신의 정확한 목적은 병원체의 원천적 차단이 아니라 특정한 질환에 대한 항체를 보유하여 병원체 감염 시 빠른 대응으로 단시간 내에 질병을 제압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항생제나 이런 다른 약으로 치료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의문은 질병의 치료 원리를 잘 모르다 보니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균이나 곰팡이는 항생제나 진균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병원체를 제거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세균이나 진균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사람과는 다른 형태의 세포라서 약을 먹음으로 우리 체세포가 공격받는 경우는 드물고 병원체를 타겟팅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세포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유전자 덩어리인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체외에서는 생명체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체내로 침투하였을 때 감염된 세포를 이용하여 복제를 하면서 증식을 하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 제제의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세포 속에서 세포를 활용해서 복제하고 있으니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감염된 세포만 타겟팅하여 제거할 수 있지만 약물은 정상, 비정상 세포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정상 세포들까지도 공격할 수 있어서 오히려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제제들은 연구되고 있는데 간단한 바이러스 질환들은 사실 치료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바이러스 질환들은 환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도 드물고 몸의 컨디션만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질병과 온전히 싸울 수만 있다면 체내에서 스스로 항체를 생산하여 바이러스를 스스로 제거하게 되니 비싼 돈을 들여 치료제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흔히 대중치료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대중치료는 영어로 symptomatic treatment라고 하는데 symptom은 질병의 증상을 의미하고 대중치료는 말 그대로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증상을 치료하고 조절해서 몸의 컨디션을 정상화하고 2차 감염을 예방하여 면역이 분산되지 않도록 해주고 현재 감염된 질병에 대해서만 면역 시스템이 온전하게 집중하여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혹자는 마치 현대의학 자체가 이런 대중치료가 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중치료는 질병의 원인 규명이 어려웠던 과거에서부터 오히려 더 많이 이용되었던 치료 방법입니다. 현대의학의 치료는 진단기술의 발달로 인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원인체의 제거가 치료에 우선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대중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 현대의학은 진짜 치료가 아니라는 등 불필요한 약을 써서 과하게 치료한다는 등 일부의 잘못된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역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질환들 중 바이러스 질환들은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서 대중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소화기에 문제가 있다면 수액을 이용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탈수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유지해서 아이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고열로 인해 생체에 손상이 온다거나 장기들의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해열제를 통해 컨디션을 정상화시켜주게 됩니다.
우리 신체의 면역 시스템에서는 현재 이 질병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 바로 항체 생산이죠. 이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다른 병원체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항생제를 이용하여 2차 감염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물병원에서의 대중치료는 아이가 스스로 질병을 이겨낼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것이고 그 이상의 역할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서포팅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시간만 잘 버텨주면 치료가 간단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경험했던 코비드-19 치료에서도 감염자가 심각한 증상에 빠지거나 또는 치료 중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몸이 항체를 생산하는 동안 몸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고 열이나 다른 장기 손상들의 진행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대중치료로 인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항체 생산에 대해서는 항체가와 기억세포에 대한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는데요. 우측의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치료 과정을 결과적으로 보면 항체 생산 시간의 단축이 치료 시간을 단축시키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오로지 우리 몸의 회복 기능에만 의존해야 하는 바이러스 질환의 치료 특성으로 인해 항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질병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어 컨디션이 됩니다. 백신의 주 목적인 면역 반응 시간 단축에 정확한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다음 예방접종 리얼스토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반려동물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치명적인 질환들과 사이드 백신에 포함되어 있는 감염 질환들에 대해 알아보고 백신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올해는 수의사 김원장의 영상을 이 영상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다음 영상은 2023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어렵지만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 남은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김원장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